요즘 논란인 나비약에 대해서 공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나비약 펜터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이 나비약이 부작용과 몸에서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챙겨가세요. 먼저 이 나비약이 어떤 거냐면 바로 식욕 억제제거든요. 한국에서는 프리민정이나 아디펙스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고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의사 처방이 필수입니다. 이 약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당신의 뇌에다가 배고픈 상태가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을 조종하는 건데 생각보다 복잡해요. 우리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신호가 있어요. 뉴런이라는 뇌세포끼리 대화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나비약은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3가지를 특히나 관심 있게 봐요. 자, 첫 번째로 노리에프네프린이에요. 우리 몸을 긴장하게 만드는 성분인데 위험을 감지하면 우리 몸이 긴장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활동은 줄이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것도 긴급 상황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뇌가 판단해요. 나비약은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강제로 증가시켜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지금 음식 먹을 시간이 아니야, 몸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파민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도파민도 증가시키는데 이게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게, 나비약이 방출하는 도파민의 양은 메스암페타민 같은 마약과 비슷한 수준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비약은 중독성이 낮을까요?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세 번째, 세로토닌이에요. 이건 기분 좋게 만드는 물질인데 나비약이 세로토닌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요. 그래서 주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비약의 메인 효과라고 봐요. 우리 뇌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배고픔과 포만감을 관리하는 컨트롤 센터라고 보면 되는데, 시상하부 안에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중요한 게 궁상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엔 2가지 다른 신경세포 그룹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POMC 신경세포예요. 이게 활성화되면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보내요. 두 번째는 AGRP 라는 신경세포예요. 이건 반대로 배고프니까 먹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상 상황에서는 이 2가지의 신경세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POMC가 활성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AGRP가 활성되는 그런 식으로요. 근데 나비약이 들어오게 되면 강제로 POMC를 자극해버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AGRP라는 배고픔 신호를 억제하죠. 노르에피네프린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하면서 뇌 교감신경계가 계속 활성화된 상태가 돼요. 그러면 뇌는 계속 지금 긴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음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부작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나비약을 먹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뭔지, 보통 나비약을 드시는 분들은 후기를 보면 입이 마른다고 많이들 호소해요. 교감신경계가 항상 활성화되면서 침샘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불면증도 진짜 흔하다는데 노르에피네프린하고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뇌가 각성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밤에 자려고 머리가 계속 돌아서 잠이 안 온다고들 말해요. 그리고 손떨림도 흔한데 마치 극도로 긴장했을 때처럼 손이 떨리는 거죠. 그 다음은 심박수 증가하고 혈압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건 교감신경계가 전투 상태를 유지하라고 자극하면서 심장을 더 열심히 뛰라고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나비약 복용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변비하고 소화기의 문제인데, 우리 장은 부교감 신경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음식을 소화하고 배변 활동을 하려면 몸이 편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비약이 교감 신경계를 계속 자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지금 위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의 활동을 늦추게 된다는 거죠. 나비약은 도파민을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인데 과다하게 증가하면 반대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과다하게 증가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나비약 먹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극도의 흥분하고 행복감을 또 경험을 했대요. 취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사실 도파민이 과다하게 자극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일정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울증하고 불안감, 짜증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나비약은 중독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까요? 첫 번째, 나비약은 중추신경계 깊숙하게 자극하지는 못해요. 두 번째로는 도파민을 방출하는 방식이 달라요. 나비약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주로 증가시키는데 이게 도파민을 조금만 증가시켜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비약이 중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약하다는 뜻이지 중독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이 나비약을 갑자기 끊으면 나타나는 증상도 있는데, 나비약을 장기간으로 고용량 복용했다가 갑자기 끊으면 뭐가 될까요?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극도의 피로감, 우울증, 뇌파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건 뇌가 나비약에 의존해서 신경 전달 물질 수치를 조절하도록 적응했기 때문인데,
약이 없어지게 돼버리면 뇌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비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천천히 용량을 줄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비약에 진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약은 진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진짜 원래 식습관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약을 끊게 되면 다시 배고픔이 돌아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요를 겪는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비약이 몸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요약하면 나비약은 뇌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서 식욕을 억제해요. 완전 긴급 상황 모드로 만드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들이 많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이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끊으면 몸은 원래대로 돌아가요.